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독특한 음식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식이 단순한 맛을 넘어 건강과 지혜를 담은 문화유산으로 재평가되고 있죠.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고 의아해하다가 맛보고 나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하며 감탄하는 우리의 음식들. 청미래덩굴부터 쑥, 고사리, 두릅까지. 서구에서는 잡초나 독초로 여겨지던 식물들이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 건강식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최근 해외 미디어와 셰프들 사이에서 한국의 이런 약식 동원 철학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무엇이든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우리 전통 지혜가 현대 영양학과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수천 년을 이어온 한국 음식의 지혜 속으로 빠져보실까요? 제 이름은 조슈아입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온 약학 대학원생이죠. 전통 약초의 효능을 연구하기 위해 교환 프로그램으로 한국 경북의 한 시골 마을, 청송에 오게 되었어요. 봄이 시작되는 3월, 아직 쌀쌀한 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첫날, 보슬보슬 내리는 봄비를 맞으며 숙소로 가는 길에 처음 본 광경은 지금도 생생해요. 오래된 한옥 처마 아래 모여 앉은 할머니들이 가시가 잔뜩 난 초록색 식물을 다듬고 계셨죠. 호기심에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들의 손끝은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우아했어요. 수십 년의 경험이 담긴 손놀림이었죠.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물었어요. 저기, 그거 뭐 하시는 거예요? 나물 다듬는 거야. 이게 봄나물이거든. 그거, 드시려고요? 할머니들이 웃었어요. 가장 나이 지긋해 보이는 분이 눈을 반짝이며 답했죠. 그럼 봄에 이게 약이지. 이거 먹으면 기운이 펄펄 난다니까. 할머니가 그 풀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청미래덩굴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어요. 학교에서 배운 식물학 지식이 스쳐 지나갔죠. 스마일락스 SMILAX. 일부 종은 독성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식물 아니었나? 할머니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이거 혹시 독성은 없나요? 제 질문에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독? 무슨 독? 우리 할매 때부터 먹던 건데. 숙소에 들어와 노트북을 펼쳐 검색했어요. 맞았습니다. 청미래덩굴은 일부 연구에서 독성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보고된 식물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들은 그것을 나물이라 부르며 먹고 있었죠. 미국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쓰다가 멈췄습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이 독초를 먹고 있어라고 쓰려다가 지웠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제가 묵게 된 민박집 주인 김순자 할머니가 아침상을 차려주셨어요. 밥과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어제 본 그 식물로 무친 나물도 있었죠. 망설이는 저를 보며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먹어봐. 이게 봄에만 맛볼 수 있는 거야. 조심스럽게 한 젓가락 집어 먹었어요. 쌉싸래한 맛이 혀끝에 스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소한 향과 독특한 식감. 할머니는 내 표정을 살피며 웃으셨죠. 어때? 특이하지? 우리는 이걸 몸 안의 쓰레기를 쓸어내는 빗자루라고 부른단다. 그날부터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학원에서 배운 지식과 눈앞의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꼈어요. 식품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접근과 수천 년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고민이 시작됐죠. 학문적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이 모순을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에 머문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김순자 할머니의 제안으로 매일 아침 나물 다듬기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관찰자로 시작했지만 곧 직접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가시 많은 청미래덩굴을 다듬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손가락이 찔리고 베이기만 했죠. 할머니들은 제 서툰 솜씨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다 그래. 손이 고우니까. 그 말에 저도 웃었어요. 보스턴에서 온 미국인이 도시 사람이라니 아이러니했죠. 그날 오후 순자 할머니와 함께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 하나 짚지 않고도 70대 후반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산길을 거뜬히 오르셨어요. 바위에 걸려 넘어질 뻔한 건 오히려 저였죠. 봐봐, 저기 자라는 게 청미래덩굴이야. 보통은 가시덩굴이라고도 부르지. 할머니가 가리킨 곳에는 긴 줄기에 날카로운 가시가 돋은 식물이 자라고 있었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잎사귀는 싱그러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을 생각을 했을까요? 배고팠겠지. 옛날에는 먹을 게 없었잖아. 그러니까 뭐든 먹어보려고 했을 거야. 할머니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어요.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지금의 음식 문화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독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시행착오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우리 조상들은 목숨 걸고 실험했던 거야. 누군가는 죽었을 테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경험을 기억했겠지.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어떤 부위를 피해야 하는지.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할머니는 여러 식물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셨어요. 쑥, 두릅, 고사리. 봄이 되면 산이 약국이 된다고 하셨죠. 각각의 식물에는 특별한 효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쑥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두릅은 혈액순환에 좋고, 고사리는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고요. 우리는 그저 몸에 좋다고 알고 있었는데, 너희 같은 과학자들이 연구해보니 정말 그렇더라고. 재밌지 않아?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할머니가 알려주신 식물들에 대해 검색했죠. 놀랍게도 현대 연구들은 할머니의 말씀을 뒷받침했어요. 쑥에는 항염증 성분이, 두릅에는 항산화 물질이, 고사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했죠. 수천 년의 경험적 지혜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었어요. 청밀의 덩굴도 검색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독성을 언급했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적절히 조리했을 때의 약용 가치를 강조했어요. 핵심은 적절한 조리법이었죠. 전통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면 독성 물질이 분해되거나 제거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배운 지식과 한국의 전통 지혜 사이에서 저는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독과 약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용법과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저를 마을 공터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는 10여 명의 할머니들이 모여 나물 손질을 하고 있었죠. 제가 오자 모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학생처럼 그들 사이에 앉았어요. 할머니들 사이에 끼어 앉은 외국인 청년, 분명 우스꽝스러운 광경이었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거 안 먹지? 한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네, 전혀요. 우리는 이걸 독초라고 배웠어요. 할머니들 사이에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미쳤다고요? 이걸 먹는다고요? 라는 표정이었죠. 원래 약은 다 독이야. 양이 중요한 거지. 팔순이 넘으신 박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현대 양리학의 기본 원칙을 정확히 짚어내신 거죠. 용량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안전한가요? 우리는 삶아서 먹어. 첫물은 버리고 두 번째 물에 다시 삶지. 그럼 쓴맛이 빠져나가. 할머니들은 하나씩 나물 조리법을 알려주셨어요. 놀라웠습니다. 그들의 방법은 과학적으로도 타당했어요. 수용성 독성 물질은 물에 녹아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마을의 다른 집들을 방문할 기회도 있었어요. 어느 집이든 봄나물을 말리고 있었죠. 어떤 집에서는 지붕 위에, 또 어떤 집에서는 마당에 멍석을 펴고 말리고 있었습니다. 햇볕에 말리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외선이 일부 유해 물질을 분해한다는 걸 할머니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저녁에는 순자 할머니와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국전쟁 직후의 힘든 시절, 먹을 것이 없어 산에서 풀뿌리를 캐먹었던 이야기였죠. 그때는 배고픔이 더 무서웠어. 독초인지 아닌지 따질 겨를이 없었지. 그런데 어떻게 무엇이 안전한지 알았나요? 경험이지. 할머니에게 배우고 할머니는 또 그 할머니에게 배웠겠지. 수천 년이 쌓인 거야. 할머니의 말씀에 깊은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 우리는 과학적 검증을 중시합니다. 통제된 실험, 논문 게재, 동료 평가. 그런 과정을 통해 지식이 진실로 인정받죠. 하지만 여기 계신 할머니들의 지식은 다른 방식으로 검증됐어요. 생존이라는 가장 엄격한 시험을 통과한 거죠. 산은 우리한테 해코지 안 해. 우리가 방법을 아는 거지. 순자 할머니의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느꼈습니다. 서구의 과학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할머니들에게 자연은 공존의 대상, 배움의 원천이었어요. 그날 밤 노트북을 펼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은지 깨달았다. 한국의 시골 할머니들이 하버드 교수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에 온 지 한 달쯤 되던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직접 참여자가 되기로 한 거죠. 매일 아침 나물 채취부터 조리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어느 새벽 순자 할머니와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이슬을 머금은 풀잎이 우리의 발목을 적셨죠. 할머니는 지팡이 하나 없이도 산길을 거침없이 올라가셨어요. 저는 헉헉대며 따라갔죠. 왜 이렇게 일찍 와요? 나물은 해 뜨기 전에 따야 제맛이야. 햇볕을 받으면 맛이 달라진단다. 산 중턱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자리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아침동이 터오는 풍경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 내가 몇십 년을 살았는지 몰라. 내 몸의 절반은 이 산의 풀로 만들어졌을 거야.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는 진리를 할머니는 온몸으로 체험하고 계셨던 거죠. 청밀의 덩굴을 찾아 캐는 과정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가시가 손을 핥히고 질긴 뿌리는 쉽게 뽑히지 않았죠. 할머니는 적당한 크기와 나이의 식물만 골라 캐셨어요. 너무 어린 것은 약효가 부족하고 너무 늙은 것은 섬유질이 즐겨 먹기 힘들다고 했죠. 식물도 사람과 마찬가지야. 때가 있는 거지. 채취한 청밀의 덩굴을 가지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가공 과정이 시작됐어요. 할머니는 우선 장작불을 피웠죠. 커다란 솥에 물을 끓인 다음 청밀의 덩굴을 넣고 살짝 데쳤어요. 그리고는 찬물에 헹궜습니다. 이 과정을 총 3번 반복했어요. 왜 이렇게 여러 번 데치나요? 쓴맛이랑 독성을 빼내는 거야. 한 번만 하면 부족해. 데친 청밀의 덩굴은 이제 껍질을 벗겨야 했어요. 손으로 하나하나 줄기를 깎는 작업이었죠. 할머니의 거친 손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어요. 저는 손가락이 여러 번 베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령이 생겼습니다. 왜 기계로 하지 않아요? 더 빠를 텐데. 기계는 식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해. 어디까지가 먹을 수 있는 부분인지, 어디부터 버려야 하는지. 그렇게 손질한 청밀의 덩굴은 다시 한번 삶아서 양념에 묻혔어요. 간장, 참기름, 마늘, 고춧가루. 할머니의 손끝에서 독초였던 식물이 맛있는 나물로 변신했죠. 그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어요. 그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이어진 생존의 지혜였던 거죠. 점심 식사 때 우리가 직접 준비한 청밀의 덩굴 나물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쌉싸래한 맛도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그 맛에서 생명력을 느끼게 됐죠. 이제 너도 우리 식구가 됐네.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온 지 2달쯤 되던 어느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함께 살던 순자 할머니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쓰러지셨죠. 가슴을 움켜쥐고 괴로워하는 모습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응급처치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 즉시 상태를 확인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간신히 가슴이 아파 라는 말씀을 하셨죠. 즉시 119에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산골 마을이라 구급차가 오는데 최소 40분은 걸린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것을 보며 초조함이 커졌죠. 맥박은 불규칙했고 호흡은 얕아졌어요. 그때 문득 며칠 전 할머니가 보여주셨던 약초함이 생각났습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말린 약초들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평소 심장이 안 좋다고 하셨는데 그때 취했던 약초가 있었죠. 서랍을 뒤져 그것을 찾았어요. 두루미피였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의심스러웠어요. 제가 아는 한 두릅은 심장질환에 공인된 치료제가 아니었죠. 하지만 지금까지 할머니의 지혜를 믿어왔던 저였기에 한 번 더 그 지혜를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두릅잎을 끓는 물에 우려냈어요. 할머니가 평소 하시던 대로 3번 우려낸 차를 준비했죠.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에게 차를 마시게 해드렸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할머니. 금방 도움이 올 거예요. 미국식 응급처치와 함께 한국 전통 방식을 시도했어요. 할머니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고 말린 생강을 살짝 씹어 입에 넣어드렸죠. 이것도 할머니가 평소 심장이 안 좋을 때 하시던 방법이었어요. 놀랍게도 할머니의 호흡이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맥박도 규칙적으로 돌아왔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할머니의 의식이 또렷해진 상태였죠. 응급구조대원이 할머니를 살폈어요. 어르신, 증상이 어떠세요? 괜찮아. 이제 진정됐어. 구급대원은 할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가 정밀검사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할머니는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내가 이 나이까지 병원 없이 살았는데 괜히 가서 병명만 듣고 오겠어? 결국 응급처치만 받고 집에 계시기로 했죠. 구급대원이 떠나고 나서
할머니는 힘없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어떻게 알았어? 두릅차가 심장에 좋다는 걸.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지난주에 약초함을 보여주시면서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지식이 너를 통해 살아있구나. 그날 밤, 저는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의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이었죠. 여기 산골 마을에서는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전통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넘겼죠. 미국에서라면 어땠을까? 응급실로 즉시 이송되고 심전도와 혈액검사, 약물 투여.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선택지가 없었죠. 대신 자연의 약재와 세대를 이어온 지혜가 있었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는 판단할 수 없었어요. 다만 확실한 건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방식의 지혜가 발전해왔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그 둘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완적일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여전히 약했지만 기운을 차리고 계셨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제 그 두릅차 정말로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연인가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죠.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써온 거야. 왜 다른 게 아니라 두릅인지는 나도 몰라. 그냥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과학과 전통 지식은 같은 진실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과학은 왜에 집중하고 전통은 어떻게에 집중하는 거죠. 둘 다 필요했어요. 그날의 경험 이후 제 연구의 방향은 크게 바뀌었어요. 더 이상 단순히 약초의 양리 작용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문화적, 역사적 맥락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전통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전달되어 왔는지, 그 안에 담긴 생존의 지혜는 무엇인지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기 전, 저는 순자 할머니와 함께 마지막으로 청밀의 덩굴 나무를 채취하러 산에 올랐어요. 봄의 끝자락, 산은 이미 짙은 녹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평소보다 천천히 걸으셨죠. 그래도 지팡이 하나 없이 산길을 오르는 모습이 여전히 놀라웠어요. 이제 곧 떠난다면서? 네, 내일 서울로 돌아가요. 학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동안 재미있었어? 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할머니 덕분에요. 산 중턱에 도착해서 할머니는 바위에 잠시 앉아 쉬셨어요. 숨을 고르며 봄날의 햇살을 맞으시는 모습이 참 평화로웠죠. 저도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멀리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할머니, 제가 처음 마을에 왔을 때 할머니들이 나물 다듬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제가 배운 건 그게 독초라는 거였거든요.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처음부터 눈이 동그래진 얼굴이었어. 미국 사람이 여기서 뭐 하나 싶었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할머니가 물으셨죠. 이게 너희 학교에선 독이라 그랬지? 네. 그런데 지금은 생명의 맛 같아요. 내 말에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 주름살 하나하나에는 이 땅에서 살아온 세월의 지혜가 새겨져 있었죠. 모든 건 보는 눈에 달렸어. 독도 약도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할머니의 말씀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철학을 담고 있었어요. 제가 대학원에서 배운 많은 이론보다 더 근본적인 진리였죠. 모든 것은 관점의 문제라는 사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청밀의 덩굴을 조금 채취했어요. 예전과 달리 이제 제 손도 능숙해졌습니다. 가시를 피해 잎을 따고 어린 순만 골라내는 법을 알게 됐죠. 할머니는 기쁜 얼굴로 저를 지켜보셨어요. 이제 제대로 하는구나. 너도 이제 우리 식구야. 채취한 청밀의 덩굴을 가지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청밀의 덩굴 조리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번에는 단계마다 사진을 찍고 기록했죠. 이 지식을 잊지 않고 후세에 전하고 싶었으니까요. 사진 찍어 뭐하게? 할머니의 지혜를 기록하려고요. 이런 지식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으셨어요. 별거 아닌데. 하지만 그건 별거 아닌 게 아니었죠. 수천 년 동안 시행착오를 통해 발전해온 지식이었으니까요. 현대 과학이 발전하기 훨씬 전부터 이 지식은 사람들의 생존을 도왔어요. 그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였죠. 저녁 식사 시간, 우리는 함께 청밀의 덩굴 나물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이 나물의 쌉싸래한 맛이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그 맛에서 생명력을 느끼게 됐죠.
너는 왜 이런 풀에 관심이 많니? 할머니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순전히 학문적 호기심이었어요. 약으로 쓸 수 있는 성분을 찾아내고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 식물들과 사람들의 관계, 그 안에 담긴 지혜를 알고 싶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지. 풀만 알아서는 안 돼. 그 풀을 먹는 사람도 알아야 해. 둘은 떨어질 수 없는 거니까. 그날 밤 짐을 싸면서 내일 서울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지난 2달간의 기록을 정리했어요. 사진, 영상, 녹음, 메모. 이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연구 계획도 새롭게 작성했습니다. 한국 전통 식물 지식의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주제로요. 더 이상 단순히 약효 성분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전통 지식 체계 자체를 연구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 지식이 형성되고 전달되어 왔는지, 그 안에 담긴 생태적 지혜는 무엇인지 말이죠. 잠들기 전 창밖으로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봤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려던 제 마음은 이미 바뀌어 있었죠. 한국에 좀 더 오래 머물며 이 연구를 계속하고 싶었어요. 때로는 가장 먼 곳에서 와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오히려 이 지역의 소중한 지식을 새롭게 발견하고 있었으니까요.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원래 계획대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 이 연구를 계속하기로 한 거죠. 지도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제가 수집한 자료와 새로운 연구 방향을 설명드리자 결국 승인해 주셨어요. 자네가 정말 이 연구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말릴 이유가 없네. 단, 과학적 엄밀성은 잊지 말게. 교수님의 조언을 가슴에 새겼어요. 한국의 대학원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세지도 교수님은 약학과 민속학을 함께 연구하시는 분이었어요. 교수님은 제 연구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이셨죠. 이런 시도는 많지 않았어요. 전통 지식을 단순히 검증의 대상으로만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니까요. 조슈아 씨의 접근 방식이 흥미롭네요. 연구를 시작했어요. 청밀해덩굴뿐만 아니라 여러 전통 식용식물들을 조사했죠. 어떤 부위를 먹는지, 어떻게 독성을 제거하는지, 어떤 효능이 있다고 믿어지는지, 그리고 그 지식이 세대를 거쳐 어떻게 전달되어 왔는지 말이에요. 현대 과학 방법론도 활용했습니다. 실험실에서 성분 분석을 하고 항산화 활성과 항염증 효과를 측정했어요. 놀랍게도 할머니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던 많은 것들이 과학적으로도 검증됐죠. 예를 들어 청밀해덩굴을 삶을 때 천물을 버리는 방식은 실제로 독성 물질의 90% 이상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햇볕에 말리는 과정 역시 특정 유의 화합물을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요. 이 모든 것을 할머니들은 세대를 거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연구가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학계에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많았죠. 한 세미나에서 저는 질문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건 그냥 민간요법일 뿐이잖아요. 과학적 근거가 어디 있죠? 표본수가 너무 적어요. 몇몇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왜 이미 검증된 약물을 두고 이런 불확실한 것을 연구하죠?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이 민간요법이 수천 년간 이어져 왔다는 사실 자체가 일종의 검증 아닐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임상시험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지식은 단순한 약물 성분의 발견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 지식의 전달 방식, 생태적 지혜에 관한 것이니까요. 논문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독을 넘어서 한국 전통 음식 속 생존의 지혜. 연구를 진행하며 정기적으로 순자 할머니가 계신 마을을 방문했어요. 할머니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매번 방문할 때마다 할머니는 조금씩 더 약해지셨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강했어요. 우리 조슈아가 왔구나. 연구는 잘 돼가니? 네, 할머니.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모두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지식의 가치를 알게 될 거예요. 어느 날 할머니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낡은 수첩 여러 권이 있었죠. 이거 내 할머니부터 기록해온 거야. 약초에 관한 것, 음식에 관한 것. 다 여기 있어. 네가 가져가렴. 그 수첩들은 보물 같았어요. 세 세대에 걸친 여성들의 지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달필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식물의 채취 시기, 조리법, 약효, 심지어 금기 사항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걸 주시는 거예요? 너라면 이걸 소중히 여길 것 같아서. 우리 마을 젊은이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어.
도시로 다 떠나버렸거든. 그 수첩들을 번역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오래된 방언과 표현들을 이해하기 위해 언어학자의 도움도 받았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식물들은 과거에는 식용이었지만 현재는 잊혀진 것들이었고, 또 어떤 것들은 조리법이 시대에 따라 변화해 온 흔적이 있었어요.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던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마을에서 온 전화였어요. 순자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죠. 즉시 짐을 챙겨 마을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시고 집에서 돌봄을 받고 계셨어요.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 계셨죠. 옆에서 밤을 새워 지켰습니다. 새벽녘 할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조슈아, 왔구나? 네, 할머니. 여기 있어요. 내가 가르쳐 준 것들. 잊지 마라. 그것은 우리 조상들의 목소리야. 절대 잊지 않을게요, 할머니. 하루 종일 할머니 곁을 지켰어요. 저녁이 되자 할머니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네가 우리 지혜를 이어갈 거라고 믿는다. 그날 밤 할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장례를 치렀어요. 저는 미국인이었지만 그들은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었죠. 할머니의 삶을 기리며 저는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이 지식을 잊히지 않게 하겠다고. 할머니의 지혜가 미래 세대를 위해 살아있게 하겠다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단순한 학위 논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됐어요. 그것은 약속이자 사명이 되었죠. 순자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 저는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논문 발표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학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오신 할머니들도 계셨죠. 그들은 제가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어요. 한국의 전통적 식물 지식 체계는 단순한 경험적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 몸과 환경의 조화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청미래덩굴과 같은 식물은 독과 약의 경계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자연에 대한 존중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한 저명한 교수님이 질문하셨어요. 이 연구의 실질적인 응용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현대 약학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이 연구의 가장 큰 가치는 새로운 약물의 발견이 아닙니다. 물론 청미래덩굴에서 항염증 효과가 있는 새로운 화합물을 분리해냈지만 그것은 부산물에 가깝죠. 진정한 가치는 지식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지식 체계가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현대 과학과 전통 지식이 상호 보완적일 수 있음을 증명한 것, 그것이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학위를 받은 후 저는 한 제안을 받았어요. 한국 전통 식재료를 세계에 알리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일이었죠. 주저없이 수락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순자 할머니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촬영팀과 함께 다시 그 시골 마을을 찾았어요. 새해가 지났지만 마을은 크게 변하지 않았죠. 다만 이제 순자 할머니가 계시던 집에는 조카 딸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마을 입구에는 작은 허브 농장이 생겨났더군요. 몇몇 젊은이들이 돌아와 전통 약초를 재배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조슈아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 연구가 알려지면서 우리도 이 일의 가치를 다시 보게 됐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촬영은 계절에 따라 진행됐어요. 봄에는 산나물 채취, 여름에는 약초 말리기, 가을에는 뿌리 채취, 겨울에는 저장식품 만들기. 사계절의 리듬에 맞춰 사는 사람들의 지혜를 카메라에 담았죠. 다큐멘터리의 하이라이트는 마을 할머니들이 직접 전통 식재료로 건강 음식을 만드는 장면이었어요. 특히 청미래덩굴 나무를 만드는 과정은 아주 상세히 촬영했죠. 시즌 시작 전 저는 할머니들께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음식을 도시에서 온 젊은이들에게 대접하는 건 어떨까요? 그들에게 이 맛과 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할머니들은 기꺼이 동의하셨어요. 서울에서 20명의 젊은이들이 마을을 방문했죠. 처음에 그들은 독초라 불리는 것을 먹는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맛을 보고 나서는 감탄했어요. 이런 맛이 있다니 몰랐어요. 할머니, 어떻게 이걸 요리하는 법을 알게 되셨어요? 할머니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나누는 것에 행복해 하셨죠. 그들의 눈빛은 밝게 빛났어요. 잊혀져 가던 지식이 다시 주목받고
새로운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던 거죠.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 여러 영화제에서 상영됐고 큰 호응을 얻었어요. 특히 전통 지식과 현대 과학의 만남이라는 주제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죠. 저는 인터뷰에서 항상 순자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 스승님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죠.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마을에는 변화가 생겼어요. 전통 식재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방문하기 시작했고 작은 체험 프로그램도 생겨났죠. 청밀의 덩굴 나물은 특히 인기 있는 항목이 되었어요. 독초에서 건강식품으로 변신한 것이죠. 어느 날 마을을 다시 찾았을 때 순자 할머니의 조카 딸이 저를 불러세웠어요. 조슈아 씨, 이것 좀 봐요.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작은 표지판이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의 약초길이라고 쓰여 있었죠.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만든 작은 산책로였어요. 길을 따라 다양한 약초와 식용식물들이 심어져 있었고 각각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었죠.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제 말에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는 알고 계실 거예요. 조슈아 씨가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이제 저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전통 지식의 가치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를 계속하고 책을 쓰고 있죠. 지금도 매년 봄이 되면 그 마을을 찾아가 청밀의 덩굴을 채취합니다. 그리고 순자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방법 그대로 나물을 무쳐 먹죠. 지난번 방문에서는 마을 아이들에게 식물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자연의 신비와 조상들의 지혜에 대해서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며 이 지식이 또 다른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죠. 마지막 날, 순자 할머니의 묘소를 찾았어요. 조용히 앉아 지난 시간을 돌아봤죠.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독초라고만 생각했던 그 식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묘소를 떠나기 전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독도 사람 손만 잘 타면 약이 되는겨.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지.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위험과 기회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는 진리. 미국에서 온 저에게 순자 할머니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독초라고 생각했던 것이 제 인생을 바꾸었어요. 때로는 가장 위험해 보이는 것 속에 가장 큰 지혜가 숨어 있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지식 체계 사이의 대화가 얼마나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 깨달았죠. 오늘도 저는 할머니의 수첩을 펼쳐봅니다. 그 안에 담긴 세대를 이어온 지혜를 음미하며 이 지식이 미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것이 제가 순자 할머니께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감사의 표현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한국 전통 음식에 담긴 수천 년의 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청밀의 덩굴에서 두릅까지 한때는 독초로 여겨지던 식물들이 우리 조상들의 손길을 통해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약이 되었는지 알아보았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음식 문화를 넘어 자연과 인간의 공존, 세대를 잇는 지식의 전승,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적 관점이 만날 때 일어나는 아름다운 화학 반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는 언뜻 보기엔 위험해 보이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다루면 큰 가치가 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때로는 멀리서 온 시선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독이 약이 되고 이질적인 문화가 서로를 보완하며 오래된 지혜가 새로운 과학과 만나 더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정.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시더라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과 마음속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